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아진다 라파TV 알면 좋아요 진행자 강홍규 PD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연금저축 안전정복 시리즈 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 연금저축 제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연금저축의 히스토리를 알아봤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연금저축 이전 제도의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7번 우리가 하기로 했죠. 그런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 연금저축 제도의 아주 핵심인 이 종목전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배우는 것 가지고 연금저축 펀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변액보험도 많이들 가입해 놓으셨는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전환 제도와 펀드 변경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해 두시면 보유하고 있는 변액보험 가지고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종목전환제도의 비밀입니다. 자, 30분씩 7번만 들어보시면 이 연금저축 펀드를 가지고 연봉이 10% 이상을 낼 수 있다는데 여러분 공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강사를 여러분이 유튜브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디테일은 오랜 수십 년 동안에 연구하고 쌓아놓은 이 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미 10여 년 동안 실제 적용해서 얻은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린 것이고요. 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잘못된 금융 시스템, 이 수탈적 금융 정책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맞서야 되는데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미 23년 전부터 저 시골 전주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문화가 완장찬 사람들은 막 너도 나도 쫓아다니면서 듣는데 완장이 없는 사람 얘기 잘 안 들어요. 진짜와 가짜로 그래서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가짜로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면 알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연금저축 펀드 종목전환 제도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그 영상 내용은요. 이 연금저축 펀드의 태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펀드는 운용사에서 먼저 만들어서 판매사인 증권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 펀드 안에는 이와 같이 새끼 펀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 것이 종목전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고객들이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여러분 스스로가 안전한 가운데 종목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바로 한국금융자산 입출구 전략연구소라는 곳에서 당분간 여러분이 스스로 할 때까지 즉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어린아이 같으니까요. 이거를 도와드립니다. 그게 바로 배수로 연금저축이고 또 한국금융자산 입출구 전략연구소라는 회사에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거래는 기준가 거래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주식장에서 개별 종목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좀 알겠는데 해보지는 않았지만 남들 하는 거 뭐 방송 들어왔었을 때 어떤 삼성전자를 사고 또 팔았다가 하루에 2번, 3번도 팔고 막 그러죠.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또 우리가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펀드라는 것도 뭐며 펀드 거래라는 것도 매일 몇 번씩 사고 팔고 할 수 있겠나?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명확하니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주식시장에 보면 개장을 보통 9시에 하게 됩니다. 9시에 하는데요. 9시에 하는데 전일 어제 3시 반에 장이 끝나는데요. 삼성전자든 테슬라든 이를테면 또 뭐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LG화학이든 각각의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하다가 3시가 땡 되면 종가로 끝납니다.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종가로 9만 원으로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9시가 되면은 개장을 하는데 이 개장 전에 이 개별 종목은요, 미리 매수 매도 주문을 받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땡 되는 순간에 이제 매도 매수하는 사람들의 가격이 형성이 됐었을 때 또 시작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어제 종가가 오늘 시작가하고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냐면 이 개별 종목은요, 딱 개장하면서 문을 여는데 어제 종가가 9만 원 끝났다고 해서 9만 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매도 매수 주문한 거에 따라서 매수 주문이 많을 수도 있고 높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매도 주문이 높은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 매수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출발을 딱 하게 되면은 출발할 당시의 가격이 9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8만 9,000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개별 종목 실시간 거래라고 합니다. 실시간 거래. 그래서 이와 같이 9시에 개장이 되면은 개별 종목은 실시간으로 수시로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매도 매수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매도 수수료와 매수 수수료, 이걸 떼어가는 것이 바로 증권회사입니다. 단타 매매를 많이 할수록 증권회사는 좋겠죠. 자, 그래서 몇 시까지 합니까? 네, 지금은 3시 30분까지가 정규장 마감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종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어제 가격 대비 종가가 오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종가가 하락한 것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전체 지수가 어제 지수보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개별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죠. 지수라는 것은 이 평균가를 말합니다.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자, 그러나 개별 종목은 여러분 지수는 올랐는데 하필이면 내 거 개별 종목만 빠진다고들 그러시죠. 그래서 이 개별 종목은 실시간 거래라고 하죠. 그런데 이 펀드라는 것은 거래 조건을 봤더니 기준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준가가 뭘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펀드를 사고 판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더구나 이 펀드는요, 이 개별 종목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가격을 알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펀드는요, 거래 기준일이 다 틀립니다. 당일 기준가, 그다음에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기준가, 3영업일 기준가, 심지어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5영업일 기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기준가라는 게 뭔지, 2영업일, 3영업일은 또 무엇인지 이걸 알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거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기준가라는 것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3시에 장이 딱 끝납니다. 그러면 지수가 어제 대비해서 오늘 3시 올랐다 떨어지다가 나타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덱 얼마, 또 인덱스 펀드 등등 많은 펀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는 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펀드라는 건 뭐죠? 상위 1000 종목 중에서, 코스피 시장의 1000여 종목 중에서 상위 200 종목을 매년 평가해서 고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코스피 200 종목은 이겁니다 하고 발표를 하지요. 그러면 내가 인덱스 펀드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운용사에서는 그 200 종목 중에서만 편입을 시켜서 운용을 해달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거래 기준일이 있는데 그 펀드 종류에 따라서 거래 기준일이 신청일로부터, 매도 매수 신청일로부터 몇 영업일 기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가로 사고 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 그러면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개별 종목은 내가 실시간으로 거래하면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산지 아릅니다. 그러나 몇 분 차이로 몇십 분 차이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펀드 기준가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 결정이 됩니다. 한 번.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3시 종가가 개별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인덱스 펀드라는, 내가 선택한 인덱스 펀드라는 종목이 삼성전자부터 우량 종목인 10개 종목, 20개 종목으로 편입을 시켰다고 보겠습니다. A, B, C부터 해서 10종목을요. 자, 그러면 각각의 10종목이 종가가 언제 나타나죠? 장중에 나타나뇨? 아니요. 마지막 3시 반 되는 장 마감 시간에 종가가 나타납니다. 그럼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10종목이면 10종목, 20종목이면 20종목의 평균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인덱스 펀드의 종가 지수가 되겠죠. 종가 지수입니다. 지수. 자, 그런데 이 펀드 거래 조건을 봤더니 기준가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 마감 시간에 종가로 끝났던 각각의 종목의 평균가가 그 인덱스 펀드의 종가 지수가 될 텐데, 거래 조건은 기준가예요. 자, 기준가라는 건 뭔가 봤더니 바로 그 다음날 장 개시하는 시간 9시에 딱 형성되는 것을 기준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3시에 각각의 종목에 대한 종가는 노출이 되는데 이 펀드에 대한 종가는 노출이 안 됩니다. 언제 된다고요? 다음날 9시에 돼야만이 이 기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날, 다시 얘기해서 이 편입된 평균 가격이 바로 그 다음날 9시에 나타나는 기준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죠. 오늘 기준가, 그래요. 당일 기준가, 오늘 기준가, 그러면 9시 기준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가는 언제 종가가 형성이 돼서 오늘 9시 기준가가 됐죠. 어제 3시 반 종가에 따라서 편입된 종목들의 평균가가 나타났는데 어제 3시 반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언제 나타난다고요? 오늘 아침 9시가 돼야 기준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기준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펀드는 개별 종목처럼 하루에 몇 번씩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게 됩니다. 나 이렇게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신청을 하게 되면 각각의 펀드에 따라서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기준가냐, 당일 기준가냐, 3영업일 기준가냐에 따라서 사시는 겁니다. 또 팔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연금저축 펀드에 채권과 주식 또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는데 제가 이 구조를 봤더니 채권은 뭔지 아시죠? 아주 변동성이 적은, 올라도 조금 이익이 나고 빠져도 조금 손실이 나는 변동폭이 적은 안전성이 있는 것이 채권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주식형은 인덱스 주식형, 그러면은 주식 편입된 평균가가 어떻게 되느냐, 오르느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것을 주식형 매도 매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금저축 펀드 안에 있는 이 인덱스 주식형 매도 기준일을 봤더니, 매도는 오늘 신청을 했었을 때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신청일, D는 신청일을 말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제1영업일 기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일 기준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일 기준가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시 반 편입된 평균 종가 지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당일 종가 지수가 종가가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이 내일 아침 기준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얘기해서 주식형을 매도를 하고 채권형으로 종목 전환을 했었을 때 파는 기준일은 오늘 3시 반 개별 종목 각각의 평균가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매수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는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기준가 그렇습니다. 이 매수라는 건 뭡니까? 바로 내가 현재 채권형으로 가지고 있는데 더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 며칠 동안. 그러면 오늘 채권형을 주식형으로 매수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지는 기준가가 오늘 신청을 하면은 내일 모레 기준가라는 거예요. 모레 기준가라는 것은 그 전날인 내일 3시 반 각각의 개별 종목에 편입된 가격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D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라는 것은 내일 3시 반 종가가 적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거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지수가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채권형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했을 때 지수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채권형을 주식형으로 종목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주식형을 사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사는 것이죠. 매수하는 것이죠. 매수하는 것은 제1, 2영업일 기준가로 매수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2영업일,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기준가로 매수가 되니까 내일 3시 종가 지수가 영향을 받아서, 종가가 영향을 받아서 사지겠죠. 자,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내일 평균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가 1930원이었는데 오늘 채권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주식형 펀드로 종목 전환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지수가 올랐을 때에는 이 오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모레 아침에 기준가로 사지겠죠. 모레 아침에 실질적으로는 이길 내일 종가 지수가 영향을 받아서 사지는 건데
실제 가격 형성이 되는 것은 모레 기준가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지수가 이렇게 20포인트가 올라와서 끝났다는 얘기는 이 기준가 역시 영향을 받아서 이 정도 오른 가격으로 사진다 이 소리입니다. 또 떨어졌어요. 자, 오늘 신청을 했는데 고맙게도 내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레 기준가로 사지게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오늘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유리하겠죠. 매수하는 관점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후에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올랐다고 보겠습니다. 자, 올라서 며칠 지난 후에 오늘 3시, 2시 반 정도, 2시 정도 봤더니 내가 며칠 전에 신청일로부터 그 다음날 가격이 떨어져서 사실 수도 있고 올라서 사실 수도 있는 가격을 이미 난 압니다. 이미 알고 며칠이 지났는데 요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다 알고 있죠, 지금? 자, 그랬을 때 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2시 반, 3시 정도에서 다시 주식형을 채권형으로 종목 전환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차익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익이 났다는 것을 알고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연금저축펀드의 종목 전환의 조건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펀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연금저축펀드의 주식형과 채권형의 매도 매수 종목 전환 조건이 바로 채권을 주식형으로 매수를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이영업일 기준가 그 전날에 종가 지수로 영향을 받아서 매수가 되게 되고 또 주식형을 채권형으로 종목 전환을 했을 때는 주식형을 매도하는 것인데 오늘 3시 반 종가가 영향을 받아서 거래는 그 다음 날 이길 기준가로 적용이 돼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이익을 받는지를 알고 매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반복하는 것이 바로 종목 전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제도는 뭐냐면 우리가 개별 종목을 사고 팔거나 일반 많은 펀드를 사고 팔을 때에는 매도 수수료, 매수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런데 바로 이 연금저축 펀드는 매도 매수 비용이 제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착안해서 바로 이 지수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전환만 가지고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와 같이 자, 연금저축 펀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펀드로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조건은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것이고 이 종목 전환을 연중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권리죠. 그래서 이 지수 변동성을 보고 또 해외 펀드도 있으면은 그 변동성을 보고 우리가 종목 전환을 하면 된다. 물론 해외 펀드는 이 기준가라는 것이 신청일로부터 몇 영업일인지를 3, 4, 5 영업일인지 알고 우리가 종목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정보가 가까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안전한 바로 국내 코스피 지수형, 인덱스 지수형을 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바로 인덱스 주식형과 채권형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현재 종목 전환을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일반 펀드와 이 연금저축 펀드의 거래 방식이 다른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반 펀드는요, 또 개별 종목은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LG화학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매도했기 때문에 매도 수수료 내야 되고 LG화학은 새로 매수했기 때문에 매수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로 여러 번 반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한 부담이 크게 됩니다. 일반 펀드도 대다수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연금저축펀드는 이와 같이 한 펀드 안에서 이 새끼 펀드끼리 종목 전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일반 펀드나 개별 종목은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사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수많은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다 보면 단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이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바로 이 연금저축펀드는 이 구조를 봤더니 이 아파트 안에, 이 집 안에 큰 방, 작은 방, 동생 방, 오빠 방, 누나 방이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가서 자고 싶은 방으로, 쉬고 싶은 방에 가서 자라누고 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금저축펀드 안에 있는 종목전환 제도의 장점입니다.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모르셨죠? 이걸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래서 핵심은 이와 같이 연중 무비용 무제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가격 변동성을 확인 후에 지수만 보고 여러분이 종목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욕심 버리시고요. 기다림의 법칙만 적용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 약 8년, 약 40년 가까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변한 것이고요. 밑에 이 빨간색은 다우 지수가 변한 겁니다. 우상향이 됐습니까? 우하향이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IMF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코로나가 와도요. 절대 개별 종목처럼 쪽박 차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빠졌다가도 다시 회복이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 기간이. 길어야 3년입니다, 여러분. 이 장기 상품의 구조상 이 연금저축펀드는 이 초장기 수십 년을 저축해가지고 우리가 연금으로 쓰는 상품인데 단기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몇 가지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은 너무 안전하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건 잘 아시죠?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역시 3년 걸렸습니다. 자, 3년 걸렸죠? 자, 저희가 1891에서 자, 그래서 2018년도 2월, 이거는 기준가를 말하는 것이고, 지수가 약 2,500대일 때, 기준가 1891일 때 주식형으로 바꿔놨는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빠져버렸어요. 올라갈 것으로 기다리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왜요? 길어봐야 3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이게 절대 쪽박 차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형으로 해놓고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매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같은 가격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적립된 원금은 그대로일지 몰라도요. 이 매월 분할된 매수한 금액은 수익이 상당히 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덱스 펀드는 종합주가 지수는 같은 2,500에 온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은요, 이 인덱스 펀드가 끌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 가격은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구조적으로. 그걸 알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빠졌었을 때 연금저축펀드도 1,80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납을 통해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만 굳이 할 일이 아니라
다 추가납을 하는 겁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무조건 가족 전체 개설을 해놓고요. 개설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납입을 안 해도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납입을 해야 되지만 이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이에요. 그래서 개설만 해놓고 있다가 요즘처럼 3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2,700, 800, 500이 빠졌어요. 그럴 때 개설을 해놓고 자녀들 명의로 여윳돈이시면 1,800을 목돈으로 넣으십시오. 그러면 지수가 오른 만큼 100%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금저축펀드의 기가 막힌 구조고 가치입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 인원 수대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을 해서 기회가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매달 얼마씩 내는 것도 좋지만 계좌 개설을 하고 있다가 다른 유동성 자산이 있었을 때 지수가 빠졌을 때 이걸 집어넣고 지수가 올라오면 다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은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페널티 없이 수익을 내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익 난 것은 손대면 안 되겠죠. 수익 난 것을 손대게 되면은 소득세를 15.4%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중앙연금시 종목전환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출을 했었을 때 연금으로 타갔을 때 세금 문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횡보장세에 여러분 종목전환을 하는데 여기서 한번 참고로 아주 간단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자, 이 시점에서 종목전환을 했는데 지수가 오를 줄 알고 이렇게 오를 줄 알고 주식형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오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오를 줄 알고 주식형으로 바꿔 떨어졌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기다리면 반드시 이것은요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게 딱 2달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또 이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채권으로 바꿔놔요. 근데 예측한 대로 내려갔네요. 그러면 됐죠. 그런데 올라가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이거 상관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올라갔을 때에는 여기서 다시 더 올라갈 것 같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러면 다시 여기서 채권으로 바꿔놨던 것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다시 주식형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좋고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기다렸더니 며칠 만에 다시 또 이게 와요. 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잘 보세요. 며칠 몇 개월입니다. 며칠 몇 개월 몇 달. 길어야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3년. 지수는 반드시 배역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몸이 다 지수입니다. 왜요? 이 금융위기가 오고 코로나가 와도요. 사라지는 기업들도 있지만 사라지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이 다 이 자리를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다 메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수형입니다. 개별 종목은 이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해필이면 내 것만 곤두박질 쳐요. 이게 개별 종목의 리스크거든요. 테슬라든 삼성전자든 장담할 수 없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나타나서 경쟁력이 사그라들어 버리면 문제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개별적인 리스크인 거예요. 그러나 이 지수형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와도 인간은 먹고 살고 쓰고 해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이 지수, 이 40년 동안, 이 S&P 90년 동안 이 경험을 다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다 나타났어요.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 입고 쓰고 먹었던 것 그 수준이 지금 진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도태가 됐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에 딱 부합된 것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의 장기성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금저축펀드 안에 이 종목 전환을 하는데 거래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수는 우하향시에도 이 종목 전환을 사용했을 때에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 구간 때 2013년도부터 2015년 동안 우하향이 됐었을 때 평균적으로 이 종목 전환을 이렇게 해서 실현한 수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한 결과물입니다. 자, 살펴보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자금들 보십시오. 이 연금저축 자금들이 지금 20년 동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생보, 손보, 동역, 연금저축보험 공제의 공시율력 1.6%, 5% 정도밖에 되지 않은 105조가 여기 안락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은행의 연금 신탁에 채권형 뭐 똑같죠? 이거는요 2019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직전 10년의 운용 수익입니다. 23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요 주식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평균 수익이 10%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목 전환까지 했을 때에는 이건 보통이고요 20%까지 그 이상 나온 사람도 있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옮기셔야죠. 옮겨서 여기에만 있는 이 종목 전환 제도를 안전하게 전 가족 거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도 작은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학습하고 공부하시면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몇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잘 못해가지고 지금 마침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08년도 12월 30일 에 이전하셨는데 이렇게 종목 전환을 해서 지금 수익을 이렇게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총 납입 원금이 4,500만 원인데 지난 2016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무려 원리금이 7,800, 수익금이 3,200이 돼서요. 연 환산 수익률 14%를 내신 사례고요. 자, 이분은 2008년 12월 1일 날 이전하셨는데 2천만 원 가지고 1,900 수익을 내서 무려 연산산율이 13.4%네요. 이번 2008년도 9월 20일 이분 역시 4,300이 납입 원금인데 종목 전환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연산율 10%. 자, 이거를 알게 된 또 많은 고객들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2014년 12월 10일 날 1,800씩 여유가 있는 분이죠. 4인 가족을 다 한꺼번에 여기다 넣어놓고 이 종목 전환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달에 1,800을 넣었는데 7월 달 불과 6개월 만에 12% 수익을 낸 거예요. 6개월 만에. 이런 분이 다수 있죠.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우리
강영지라고 제 딸 것입니다. 제 딸 건데요. 보십시오. 자, 제가 이 화면을 키울 줄을 몰라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3년도 7월 22일 날 지금 63만 3,120원이라고 됐네요. 63만 2,339원. 자, 이것이 보험회사에 몇 달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2013년 7월부터 이전을 해서 지금 이 매도 수익금이 적지 않습니까? 780원. 이거는 채권형으로 있었던 것들을 지금 종목 전환을 뭘로 한 거예요? 네, 주식형으로 바꾼 겁니다. 바꿔놓을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지금 목돈으로 제가 500 몇십만 원을 이걸 알고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580만 원이 됐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30일을 갖고 있다가 12만 1,970원 수익을 내고 다시 채권으로 바꿨고, 그래서 채권에서 다시 주식형으로, 이게 이제 채권형에서 수익 나고 주식형에서 수익 나고, 여기는 손실이 좀 났네요. 손절 난 거죠. 자, 이렇게. 그러나 사실 기다리면 이렇게 손절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욕심을 좀 부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이쪽 부분이 바로 다 뭡니까? 종목 전환을 해서 수익 실현을 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쪽이 지금 커져가고 있죠. 적립금이요. 왜 그러죠? 매달 나입하는 원금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수익 난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겠죠. 자, 근데 여기 큰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이거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 때문에 기다리면 될 일을 이제는 이런 경험을 초기에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런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2018년도 2월 15일 날, 2월 5일 날 바로 채권 수익 4만 원을 내고 주식형으로 바꿔놨었습니다. 바꿔놨었는데 그게 2,500대에 3천 간다고 난리가 나서 저희도 주식형으로 바꿔놨는데 웬걸 2017년도가 들어서면서 1년 내내 2200에서 2500, 600을 가다가 2018년도가 되면서 곤두박질 쳐서 최근까지 왔던 겁니다. 자, 그때 저희가 어떤 전략을 썼냐? 기다리자. V 전략을 쓴 겁니다. 주식형으로 했다고 언제 3년 기다려야 3년이니까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가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효과를 보고 가면 된다. 때가 되면 이거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식형으로 갖고 있다가 이런 수익을 내게 됐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원금이 4,800만 원이죠. 원금이 5,600만 원이었죠. 여기 보시면 자, 5,600만 원. 매도 금액이 5,670만 원이죠. 언제 3년 전에 2018년 2월 달에. 그리고 지금 1,010일 동안 약 3년 동안 그냥 묵혀놨어요. 그랬더니 수익금이 1,700이 된 겁니다. 물론 3년 동안 매달 분할 매수하는 것이 들어갔더라면 수익이 더 났겠죠. 그런데 현재 1,700이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려 원금이 4,700만 원이고요. 현재 평가 금액은 7,400만 원. 수익이 2,690만 원. 약 2,700에서 57% 수익이 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 어떻습니까? 자,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한 분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자, 이분 2014년도 5월 달이죠. 이전 후에 이와 같이 매도 매수, 즉 종목 전환을 주식형과 채권형을 반복해서 해가면서 이와 같이 수익을 내시고, 자, 이와 같이 수익을 쭉 내시고 2018년도 2월 똑같은 날이죠. 자, 주식형으로 바꿔놨는데 V자가 온 거예요. 근데 기다렸죠. 자, 기다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 2월 달에 주식형으로 바꿔놓은 시점의 적립금은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는 동안에 매달 40만 원씩 약 1,800만 원이 더 들어갔겠죠? V자형 가운데 분할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현재 이 3년 동안 기다린 1,100일 동안 수익 난 것이 무려 4,100만 원, 누적 수익률 30%, 연 환산 수익률 10.9%입니다. 그래서 원리금이 1억 6,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자, 실수익이 얼마가 났나 보겠습니다. 자, 매수 금액 원금이 9,300인데 현재 1억 6,900, 7,590만 원 수익해서 81%가 수익입니다. 여러분 믿게 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장되어 있는 이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 채권형에 또 고무실형에 이렇게 거의 약 143조가 현재 연금저축 자원인데요. 무려 127조. 몇 프로입니까 이게?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안락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퇴직연금, 국민연금 모두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산 스스로 안락사시키지 마십시오. 공부하셔서 학습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지키십시오. 죽어있는 이 자산들 살리십시오.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관심이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부가 거대 금융사가 수탈적으로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소비자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촛불을 만들어서 바꿔야만이 우리나라 저 밑바닥에 있는 금융이해력, 금융지능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요, 20여 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깊이 있게 깨닫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시작한 일이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지금도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하고 있는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자산을 스스로 지키십시오. 고기 잡아서 먹여주기 기대하지 마시고 유대인들처럼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을 높여야만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금융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세금 떼어서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연금융소득률이 OECD 최저입니다, 여러분. 이 홍콩만 가도요, 금융소득률이 배당률이요, 5%가 넘습니다. 기본입니다, 5%가. 정말 투명한 금융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가 바로 스스로 깨어있을 때, 반응을 했을 때, 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움직이지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